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우리의 10번째 여름을 보고 왔는데요. 스포일러 후기를 하겠습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스포가 싫으시다면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이 영화는 에밀리 헨리의 소설 우리의 10번째 여름을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제가 소설을 읽지는 않고요. 영화만 봤을 때 제 감상평은요. 아쉬운 작품이었습니다. 장르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이고 감독님은 브렛 헤일리, 각본은 쿠앙 위린, 아모스 버논, 룬지오 란다조, 출연진에 에밀리 베이더 배우님이 파피 역, 톰 블라이스 배우님이 알렉스 역, 그 외 많은 배우님들이 나오십니다. 공개일은 2026년 1월 10일이고 관람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인데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이기 때문에 오직 넷플릭스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영화의 짧은 시놉시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반대의 성격의 두 친구, 파피라는 여성과 알렉스라는 남성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수년간 친구로서 여름 여행을 함께하며 서로에게 끌리게 되는 이야기를 코믹하게 풀어낸 로맨틱 코미디 작품입니다. 이제 영화의 전체 내용을 길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현재의 미국입니다. 파피라는 20대 후반의 여성이 오늘의 주인공인데 그녀는 뉴욕에 거주하며 여행 전문지의 여행 작가로 일하고 있지만 최근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데이비드가 바르셀로나에서 열릴 자신의 결혼식으로 그녀를 초대하게 되는데 처음에 파피는 그의 형이자 옛 절친인 알렉스와 과거의 어떠한 사건으로 관계가 소원해진 일 때문에 결혼식에 참석하기를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어색해진 알렉스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참석하겠다고 답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녀는 알렉스에게 업무차 바르셀로나에 가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그에게 파티에 참석을 알리는 전화를 하게 됩니다. 시간은 9년 전으로 돌아가 파피와 알렉스가 보스턴 칼리지라는 대학교에서 만나 고향인 오하이오주 린필드로 함께 가는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하면서 서로 친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두 사람은 호텔방을 함께 쓰게 되었지만 알렉스는 당시 세라라는 여친이 있어 둘 사이는 그냥 친구 사이로 남게 됩니다. 다음에 세라와 헤어진 알렉스는 파피와 함께 캐나다로 캠핑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다른 캠핑객들과 어울리게 되는데요. 파피는 다른 잘생긴 남자와 알렉스는 다른 예쁜 여자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다른 캠핑객들과 바다에서 누드로 수영을 즐기던 알렉스의 옷이 없어지게 되는 사건으로 파피가 이를 수습하면서 캠핑객들과 즐기지 못하고 둘은 초라하게 캠핑 텐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둘은 텐트에서 매년 여름 함께 여행을 가기로 약속하는데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 알렉스와 파피는 바르셀로나에서 어색하게 재회를 하게 됩니다. 파피의 호텔방의 에어컨을 고치려던 두 사람은 예전에 뉴올리언즈로 여행 갔을 때 신혼부부인 척 했던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파피와 알렉스는 둘 다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었는데요. 신혼부부 행색을 하던 그들은 거짓말이 커지며 어느 술집에서 화려한 댄스 타임을 가지게 되고 돌아오면서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로에게 들지만 그때 파피의 남친이 여행에 합류하며 그런 마음은 없었던 일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현재 바르셀로나에서 알렉스는 에어컨을 고치다 허리에 경련이 일어나 파피의 방에서 하룻밤 쉬게 됩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원래 노르웨이로 여행을 가려 했지만 파피가 아파서 알렉스가 그녀를 돌보기로 했던 일을 회상하죠. 알렉스는 파피를 데이비드의 결혼식 전 파티에 초대하고 그 파티에서 원래는 일 때문에 파피가 바르셀로나로 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 말을 듣고 알렉스는 파피가 왜 일부러 이 결혼식에 참석했는지 궁금증을 갖게 되죠. 이때 파피는 알렉스에게 토스카나 여행 전처럼 다시 예전의 사이로 돌아가고 싶다고 고백하지만 알렉스는 망설이게 됩니다.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가서 파피는 트레이라는 남친이 있었고 알렉스는 세라와 다시 사귀고 있었는데 파피 커플이 알렉스 커플을 토스카나 별장으로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파피의 몸이 이상함을 깨닫고 임신이 의심이 되어 두려운 나머지 절친인 알렉스에게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알렉스가 그녀를 위로해주며 임신 테스트를 해보았지만 다행히 임신이 아니었고 알렉스가 파피의 임신에 대한 두려움을 남몰래 위로해주게 되죠. 그것 때문에 파피가 알렉스에게 키스하려 했지만 여친이 있었던 알렉스는 화를 내며 거부를 하게 됩니다. 파피는 진심이 아니었고 혼란스러워서 그랬다고 변명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날 아침 알렉스는 세라에게 청혼하게 됩니다. 그는 파피에게 린필드에서 세라와 함께 지낼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파피는 알렉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며 그의 생각에 반대를 합니다. 이에 알렉스는 기분이 상해하며 사랑에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한다며 이번 여행이 너와 마지막이라고 선언하고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 파피는 알렉스에게 세라와의 결별에 대해 묻고 알렉스는 결국 파피 때문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파피와 알렉스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데이비드의 결혼식에 함께 참석하게 되는데요. 피로연에서 알렉스는 파피에게 우리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해 묻자 파피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알렉스는 파피가 자신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언제나 휴가를 통해 도망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불쾌해합니다. 이 말을 듣고 파피는 알렉스가 린필드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비꼬는 말을 해버리는데요. 가까워졌던 둘은 다시 냉랭하게 식어버리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공항에서 파피는 승무원이 된 세라와 우연히 마주치고 파피는 알렉스와의 관계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세라는 알렉스의 관계를 끝낸 덕분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파피를 위로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 말들은 파피는 직장을 그만두고 린필드로 날아가 알렉스에게 자신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남들에게 감당 못할 애라는 것이 들킬까봐 두려웠다고 고백하며 그와 함께 있고 싶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알렉스는 파피를 받아들이고 서로 진한 키스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후 알렉스는 파피가 있는 뉴욕으로 이사하고 파피와 알렉스는 함께 여행을 계속하게 되면서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은 영화의 해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답이 아니에요. 영화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정은 가장 단단한 사랑의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남녀 사이에 진정한 친구가 가능한가? 라는 고전적인 질문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가장 좋은 사랑은 가장 깊은 우정에서 시작된다. 라는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파피와 알렉스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의 가장 엉뚱한 모습, 슬픈 순간, 아픈 순간, 창피한 순간, 그리고 성장의 과정을 함께 지켜봐 오게 됩니다. 그 안에서 분명 서로는 친구로 지냈고 각자의 애인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오랜 시간의 우정이 쌓이면서 그 결과 견고한 신뢰의 바탕으로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었죠. 영화는 남녀 간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서로에 대한 우정이 사랑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화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집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여행 작가인 주인공 파피는 자신이 하는 일 때문에 필연적으로 새로운 장소를 찾아 떠도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런 일을 선택한 것이 그녀의 내면에 자신의 컴플렉스가 남들에게 들키는 것이 싫어서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고 여행을 다니려고 하는 것이 후반에 밝혀집니다. 그렇게 여러 곳을 떠돌지만 그녀는 정작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죠. 영화 후반부에서 파피는 알렉스에게 너는 나에게 휴가가 아니라 집이야 라고 고백을 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되는데요. 이 말의 뜻은 진정한 안식처는 화려한 여행지가 아니라 내가 나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알렉스라는 연인 또는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 영화의 장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의 장점은 카메라의 조명과 색감이 로맨틱하고 아름답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두 명의 남녀가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각각의 지역마다 햇살이 비치는 느낌이 다른데요. 캐나다로 여행 갔을 때는 느긋한 대자연의 상쾌함과 신선함을 담아내고 바르셀로나의 멋진 도시의 풍경과 찌는 듯한 더위, 뉴올리언즈의 쨍한 햇빛 아래의 축제거리와 어두운 저녁을 수놓은 네온사인, 특히 술집에서의 갑작스러운 두 남녀의 댄스 장면은 정말 화려한데요. 그 외에도 토스카나 지역의 햇살이나 조명의 색감이나 밝기 등을 다 다르게 찍어 사각형의 스크린을 예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팝송 음악이 나오는데 제가 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듣기 좋은 곡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음으로 이 영화의 단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어디선가 많이 본 기시감이 느껴지는 양산형 로맨틱 코미디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영화는 1989년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와 매우 유사한 작품인데요. 두 영화 모두 긴 시간 동안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첫 만남이 대학에서 둘이 차를 타고 가면서 시작이 된다는 것도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 외에도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장면들이 영화에 많이 등장하며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클리셰처럼 서로의 사랑하는 감정을 숨기며 뭔가 될 듯 말 듯한 관계를 보여주지만 그때마다 장애물이 있고 멀어졌다가 어떠한 이유로 파국을 맞게 되고 다시 회복하며 진정한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너무나 식상한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영화 내내 새로울 것이 없는 진부한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단점은 캐릭터의 묘사가 부족하고 단순하며 소모적인 쓰임새입니다. 영화는 파피와 알렉스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약 10년의 과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동안 여러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파피의 어머니, 아버지는 파피와 알렉스의 관계에 대한 농담으로 소비가 되고 잡지 회사의 직장 상사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저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여성으로 나오며 회사 동료와 자전거 운동을 하면서 알렉스를 만나러 간다는 중요한 대화를 나누지만 그 동료가 어떤 사람인지 묘사가 전혀 나오지 않고 코믹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퇴장합니다. 또한 알렉스의 동생 데이비드는 파피와 굉장히 친한 사이로 나오지만 데이비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친해졌는지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일찍 사별한 알렉스의 아버지는 결혼식장에서 잠깐 모습을 비추곤 파피의 짓궂은 농담에 당황하는 역할만 하고 바로 퇴장하게 됩니다. 주인공인 파피와 알렉스의 캐릭터도 충분히 묘사가 부족합니다. 파피는 잡지사에서 여행글을 쓰지만 여행의 어떤 종류의 글을 쓰는지 어떻게 그런 자리까지 왔는지 묘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렉스는 박사 학위를 준비 중이지만 어떤 연구를 하는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성격이 계획을 짜서 하는 일을 좋아하는데 그런 성격을 갖게 된 이유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렉스도 사실 주인공이라기보다는 파피가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도구로밖에 쓰이질 않습니다. 또한 벌거벗긴 채로 망신을 당하고 갑자기 춤을 강요받아 요란하게 댄스 타임을 갖는 코믹하고 과장된 몸짓을 보여주는데요. 영화는 주로 파피의 시점으로 진행이 되는데 파피 역시 매우 엉뚱하고 수다쟁이에 어딘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시간에 쫓기는 너무 과장된 코믹한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이는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기보다는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의 여주인공입니다. 그녀가 하는 영화에서의 행동들은 영화의 재미를 위해 너무나 자규적이고 과장되어 묘사되고 있습니다. 저는 파피의 이러한 행동들 때문에 후반부에 진지한 연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에 공감하기가 어렵고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두 주인공이나 주변 인물들이 단순한 이야기를 진행하는 도구로 쓰일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관계, 내면의 감정, 세부 묘사들을 더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에만 집중된 너무 과장되고 억지스러운 행동을 자제하고 진지한 면을 섞어서 감정의 연기를 더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영화를 추천해드릴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작품이기에 추천해드릴 분은 없고요. 정말 시간이 많이 남으시고 할 일이 없으시거나 자신이 로맨틱 코미디 장르를 하루라도 안 보면 참을 수 없으신 분들은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다른 영화들을 시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이 영화는 비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영화의 티어리스트 순위를 보시겠습니다. 2026년 영화 티어리스트 순위를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우리의 10번째 여름 순위는요. 2랭크 아쉬운 작품이었습니다. 조명이나 색감, 미술 등은 나쁘지 않았고 듣기 좋은 팝송들이 영화에 잘 스며들었지만 뻔히 보이고 식상한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의 진행을 보여주며 다른 영화에서 많이 본 듯한 장면들이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웃기기 위해 과장되고 억지스러운 상황의 연출과 연기 등이 부자연스러우며 주변 인물들의 묘사와 쓰임새가 부족하고 후반부 감동적인 대사로 남녀 사랑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겠지만 그 후반부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 진부하고 자기적이며 길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결론적으로 이 영화를 비추천드리며 다른 영화를 보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래서 2랭크 아쉬운 영화에 올려두었습니다. 여기까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우리의 10번째 여름 스포일러 후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